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K주식 마감 시황 분석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중동 불안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I 정책 기대감이 이걸 확 이겨내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3000선이 진짜 바로 코앞인데, 어떤 힘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을까요? 오늘 시장의 핵심 동력이랑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 지금부터 좀 자세히 펼쳐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어제, 그러니까 17일 혼조세와는 좀 다르게 오늘은 0.74% 상승해서요. 2972.1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어요. 0.53% 오른 779.73으로 장을 마쳤고요. 어제 장중에 변동성이 꽤 컸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오른 느낌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좀 더 뚜렷한 상승세였죠. 수급을 보면 어제랑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특히 외국인이 돌아왔는데 이게 뭐랄까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진짜 AI 같은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2,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거거든요. 기관도 양시장에서 다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만 코스피에서 좀 매도세를 보이셨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온 건 일단 좋은 신호네요. 네,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AI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 내용은 2025년 6월 18일 마감 데이터 기준이고요.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 판단은 항상 신중하게. 그럼 오늘 시장을 진짜 뒤흔든 그 AI 테마, 이거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어제부터 이 열기가 식지를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이재명 대통령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울 센터장을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한 거였어요.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AI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그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100조 원 투자 계획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소버린 AI 정책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여기서 소버린 AI라는 건 특정 국가의 언어,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말 그대로 그 나라 고유의 주권적인 인공지능 모델,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AI 기술 개발,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AI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 덕분인지 네이버가 무려 17.92% 급등했고요. 사인앱소프트는 상한가 같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관련주들도 엄청 올랐어요. 네, 시장은 이제 네이버가 한국형 소버린 AI 개발의 핵심 주자가 될 수 있겠다. 이 가능성에 크게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이것도 호재였죠. 스테이블 코인, 이게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 관련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어제 국내에서 STO, 그러니까 토큰 증권 발행 제도 시행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미국발 호재까지 더해지니까 IT샘 PNS나 웹캐시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군요. 네, 연이어서 호재가 나온 셈이죠. 근데 오늘은 좀 희비가 엇갈린 분야도 있었어요. 에너지 쪽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딱 그랬습니다. 중동 분쟁 우려가 다시 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관련주들은 상승했죠. 어제는 긴장 완화 기대감으로 내렸었는데 완전 반대네요. 네, 정반대 흐름이었고요. 반면에 미국에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세액 공제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법안 소식이 나오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CS 윈드 같은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주 하락도 좀 눈에 띄었어요. 상장 건설사들 부채 비율이 평균 200% 넘었다. 이 소식이 좀 컸나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 부채 비율 부담이 맞는데요. 근데 좀 더 깊게 보면 최근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건설사들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이런 게 반영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주요 건설주들이 좀 하락했죠.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의료, 제약, 화장품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꽤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오팩트는 재활무봇 수출 기대감이 있었고요.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유럽 특허 소식으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와, 이틀 연속이요? 네. 그리고 로킷 헬스케어는 연골 재생 관련해서 미국 특허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화장품 쪽도 좋았죠. 콜마홀딩스, NFC 상한가 기록하는 등 KB뷰티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그 화장품 업계 젊은 남성 CEO들 성공 스토리 이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도 뭐 중국 규제 완화 기대나 하반기 신작 기대감 이런 걸로 NC소프트, 넷마블 등이 좀 올랐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오히려 국내 AI 정책이나 중국 쪽 움직임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코스피 3천선 저항, 그리고 단기 과열 신호로 볼 수 있는 ADR, 이게 120 수준인데 이건 좀 부담이죠. ADR 그 등락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Advanced Decline Ratio.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비해서 손절 기준에 좀 명확히 하시고 테마 순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역시 성장성이 중요하겠죠? 네, 역시 AI 반도체처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고 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분야들, 이런 쪽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6월 말에요. 그 BQAI, 신플랫폼 이런 기업들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팔 수 없도록 묶여있던 주식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 물량 출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이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긍정적인 요인과 또 주의해야 할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18일 우리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AI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차변적인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점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국제 정세 변화, 또 기업들의 실제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에 맞춰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항상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신중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해 쉬운 K 주식 마감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